밑그림으로 그려보는 캐릭터 디자인. 이번 회차에는 손으로 그린 밑그림을 배경으로 깔고 펜툴과 세이프 툴을 사용해서 캐릭터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사전 지식을 확인해 볼까요? 템플릿 옵션. 처음부터 배경 이미지 없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오브젝트를 그려나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경우 밑그림 형태로 가져오는 것이 템플릿 옵션입니다. 비트맵 이미지를 밑그림 형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창을 열고 파일에서 플레이스 명령으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옵션 중 템플릿을 선택하면 레이어 하단에 템플릿 레이어를 만들어서 들어옵니다. 템플릿 레이어는 잠금 형태로 되어 있으며 선이나 색상의 투명도가 낮춰진 것처럼 흐려져서 들어옵니다. 배경으로 사용할 이미지의 색상이 선명하다면 템플릿 형태를 사용해도 좋지만 색상이 선명하지 않은 경우 템플릿을 체크하면 이미지가 너무 흐려 보여서 선이 잘 안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플레이스 명령으로 이미지를 불러올 때 템플릿을 해제합니다. 이렇게 불러온 이미지는 레이어 1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레이어를 락으로 잠근 후 클릭하여 레이어 패널 하단에 Create New Layer 버튼을 클릭하여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 작업을 진행합니다. 캐릭터 그리기. 겹쳐서 그리는 캐릭터는 가장 하단의 오브젝트로부터 작업을 진행합니다. 즉, 눈으로 보기에 가장 밑에 있는 그림부터 그리기 시작하고 점차적으로 위쪽으로 올려져 있는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밑그림으로 가져온 이미지 위에 펜툴을 사용해서 객체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보여지는 캐릭터의 경우 고래의 몸체부터 그리기 시작합니다. 노란색으로 보이는 몸체 부분을 먼저 그리고 고래의 배 부분에서 빨강으로 보이는 라인은 몸체보다 더 길게 그립니다. 윈도우에서 패스파인더 패널을 꺼냅니다. 패스파인더는 여러 개의 객체들을 더하거나 빼는 등의 역할을 하는 패널입니다. 그려놓은 패스를 셀렉션 툴로 모두 선택하고 패스파인더 중 디바이드 버튼을 클릭하여 분리합니다. 선을 기준으로 나뉘어지게 되며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하나씩 선택이 가능합니다. 만약 셀렉션 툴을 사용하고 싶다면 마우스 오른쪽을 객체 위에서 클릭하여 언그룹합니다. 눈동자 안쪽을 그릴 때는 펜 툴도 좋지만 일립스 툴을 사용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타원을 그리고 모서리에 마우스를 놓은 후 회전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면 배경 이미지에 맞추어 회전시킵니다. 눈 위에 닫혀지지 않는 주름 라인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패스 작업을 한 후에 컨트롤 키를 클릭하여 배경의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합니다. 야자수를 그릴 때도 밑에 있는 이미지의 라인부터 위쪽으로 하나씩 그려나갑니다. 보시는 이미지는 전체의 순서를 보기 위해 다른 색상으로 되어 있지만 한 가지 색상으로 전체를 작업하셔도 좋습니다. 밑그림처럼 라인만으로 캐릭터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닫혀진 오브젝트가 아니라서 기본적인 채색 방법이 아니라 라이브 페인트 툴을 사용하게 됩니다. 먼저 고래의 외부 라인이 보이는 부분만 빨간색으로 패스 작업을 진행합니다. 위드 툴을 선택하고 그려진 선 위에 올리면 패스라는 툴팁이 보이면서
안쪽이 빈 동그란 라인이 따라다닙니다. 원하는 부분을 클릭하고 바깥쪽으로 드래그해보면 그 부분의 선의 폭이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업한 라인이 다음 작업을 할 때 선택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려진 패스를 선택하고 오브젝트에서 락, 셀렉션을 선택합니다. 고래의 배와 등 부분을 나누는 선을 그리고 끝부분이 미리 그려진 선의 안쪽에 들어가도록 확대해서 세밀하게 맞춥니다. 펜 툴로 눈 위에 주름 라인을 그리고 위드 툴로 끝부분을 확장합니다. 그려진 선을 선택하고 오브젝트에서 Expand Appearance 명령으로 면으로 만든 후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하고 모서리를 드래그해서 눈이 외곽 라인 안쪽으로 드래그합니다. 전체 라인들을 모두 패스로 그린 후 위드 툴로 굵기를 만들고 오브젝트의 모양을 완성합니다. 오브젝트에서 언락 5를 선택해서 잠궈놓은 객체들을 모두 해제합니다. 모든 객체를 선택하고 오브젝트에서 Expand Appearance로 면을 객체화한 후 면 색상을 검정으로 바꿔 정리하고 Save As 명령으로 저장합니다. 쿨러 패널 쿨러 사이트는 5개의 색상 배합을 만들어서 저장하고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색상 커뮤니티입니다. 쿨러 사이트를 이용하려면 쿨러.adobe.com 접속 후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을 클릭하여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기입한 후 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만약 어도비 아이디가 없다면 레지스터를 클릭하여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생성하면 됩니다. 사이트에 들어가면 왼쪽에 있는 검색창에 팜트리를 기입하고 서치 버튼을 클릭합니다. 팜트리 항목 중 마음에 드는 색상 배열을 선택합니다. 다운로드 테마 버튼을 클릭한 후 대화 상자에서 컴퓨터에 저장하고자 하는 폴더를 선택해서 저장합니다. 다운로드 받은 스와치스 파일을 일러스트레이터에 스와치스 패널에 추가하고 다른 파일을 사용하기 위해 색상 그룹을 저장하는 방법을 학습해 보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스와치스를 일러스트레이터에 저장하기 위해 스와치스 패널에서 목록 메뉴 버튼을 클릭하고 오픈 스와치 라이브러리에서 Other 라이브러리를 선택합니다. 저장된 팜트리 로고 스와치를 선택합니다. 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별도의 팜트리 로고 스와치가 일러스트레이터에 생깁니다. 다운로드 받은 스와치스를 일러스트레이터에 저장하기 위해 패널에서 목록 메뉴 버튼을 클릭하고 오픈 스와치 라이브러리에서 Other 라이브러리를 선택합니다. 별도의 팜트리 로고의 이름이 있는 탭을 드래그해서 기존의 스와치스 탭 옆으로 드롭하여 하나로 합칠 수도 있으며 직접 배색 부분을 스와치스 안쪽으로 드래그해서 직접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여러 개의 색 배합을 추가하고 다른 파일에서 사용하기 위해 저장해 보겠습니다. 스와치 패널의 목록 메뉴를 클릭하고 하단의 Save 스와치 라이브러리 as AI 명령을 선택하고 저장을 원하는 폴더를 선택한 후 팜트리를 기입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돌발 퀴즈!
윈도우 메뉴 하단에 익스텐션 항목에 쿨러를 비롯한 다양한 메뉴가 들어 있습니다. 쿨러를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터넷 연결이 가능해야 하지만 쿨러 메뉴는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고도 색상 배합을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윈도우에서 익스텐션에서 쿨러를 선택합니다. 쿨러 패널이 열리면 상단 검색란에 팜트리를 타이핑하고 엔터키를 쳐서 서칭을 시작합니다. 원하는 배색을 선택하고 하단에 있는 Add Selected Theme to Swatches 버튼을 클릭하여 스와치스 패널에 추가합니다. 만들어 놓은 패널 저장을 위해서는 스와치 패널의 목록 메뉴를 클릭하고 하단에 Save Swatch Library as AI 명령을 선택하여 저장을 원하는 폴더를 선택한 후 이름을 기입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겹쳐서 그린 캐릭터를 채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캐릭터 패스 작업 시 가장 하단에 있는 객체 부분부터 작업을 했다면 어디부터 채색을 하든지 상관없지만 만약 위아래 순서가 잘 진행되지 않았다면 가장 작게 보이는 객체부터 채색을 해 가시면 됩니다. 야자수의 반사 부분을 하나 선택합니다. 다중 선택하기 위해서는 Shift 키를 누른 채 선택하고 스와치에서 색상을 선택합니다. 동일한 색상들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셀렉션 툴과 Shift 키를 클릭하여서 다중 선택하고 아이 드라퍼 툴을 선택하고 채색된 부분을 클릭하면 선택된 영역에 동일한 색상이 넣어집니다. 채색을 하다가 객체의 위치가 달라지면 객체를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여 어레인지 항목에서 원하는 메뉴를 선택해서 정렬합니다. 각각의 부분에 원하는 색상을 넣어서 고래 캐릭터를 완성합니다. 선으로 그린 캐릭터를 채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선으로 그린 캐릭터를 채색하기 위해서는 라이브 페인트 툴을 사용합니다. 그 전에 이미 저장해 놓은 색상판을 꺼내서 적용해 봅니다. 저장해 놓았던 캐릭터 라인 파일을 꺼내고 저장한 색상판을 열기 위해 스와치스 패널의 목록 메뉴를 클릭하고 오픈 스와치 라이브러리에서 Other 라이브러리 명령을 선택하고 저장해 놓았던 팜트리를 선택합니다. 저장했던 팜트리 패널이 들어옵니다. 그려진 객체를 모두 선택하고 오브젝트에서 라이브 페인트에서 메이크 명령을 클릭하여 라이브 페인트 툴을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라이브 페인트 버켓 툴을 선택하고 스와치스 패널에서 색상을 선택한 후 객체 안쪽을 클릭합니다. 원하는 색상을 다 넣어서 캐릭터를 완성합니다. 라이브 트레이스 동영상 강의를 통해 비트맵 이미지를 가져오고 벡터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5강에서는 라이브 트레이스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트레이스를 하기 위해서는 비트맵 이미지를 사용하는데 이 비트맵 이미지는 오픈이라고 하는 명령이 아닌 열려진 창에 플레이스라고 하는 명령으로 가져온 파일에 적용됩니다. 파일에서 플레이스라고 하는 명령으로 이미지를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가져온 이미지를
이미지를 가져오는 순간 지금까지 보여지지 않는 라이브 트레이스라고 하는 명령어를 위쪽에서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라이브 트레이스를 통해서 벡터화하는 중간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오른쪽에는 옵션 버튼을 클릭하고 트래싱 옵션즈라고 하는 명령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트레이싱하기 위한, 경계를 추적하기 위한 다양한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 지금 보여지는 이미지가 컬러 라인을 갖고 있으므로 클릭하고 컬러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맥시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컬러의 수는 2의 8승계, 즉 256가지입니다. 저희는 10가지만 지정하고 트레이스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상단에 있는 익스펜드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야 완벽한 벡터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진 벡터 파일은 그룹으로 묶여져 있으며, 별도로 여러분들이 특정한 부분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 언그룹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명령을 준 후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분을 클릭해서 키보드에 딜리트 키를 눌러 보시면 그 부분이 삭제되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플레이스라고 하는 명령어로 가져온 비트맵 이미지를 벡터 파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명령어가 라이브 트레이스입니다. 완성한 캐릭터와 배경을 가져와서 크기를 조정하고 자리를 배열합니다. 배경의 외곽에 브러쉬 패널에 분 느낌의 브러쉬를 선택해서 외부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만들어 놓은 배경 이미지에 완성된 캐릭터를 가져옵니다. 배경 크기만큼 사각형을 그리고 브러쉬 패널에서 초크 스크리브를 선택하고 바다색 중 진한 색을 아이드로퍼 툴로 클릭한 후 선의 색을 바꿔서 적용합니다. 파일에서 Save As 명령으로 완성된 캐릭터 전체를 저장합니다. 오늘 배운 기능을 실습해볼까요? 밑그림으로 사용될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고 새 창을 만들어 여러분의 캐릭터로 그려보세요. 머리 스타일을 바꾸거나 체형을 조금 바꿔서 그려보셔도 또 다른 캐릭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학습한 내용을 점검해 볼까요? 문제는 총 3문제가 제시됩니다. 문제를 잘 읽고 맞는 답을 선택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강의 노트도 다운받아 학습에 활용하세요. 이로써 밑그림으로 그려보는 캐릭터 디자인에 대한 학습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라디언트와 메쉬 채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